안녕하세요. 곽인철 아이연구소의 곽인철입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애착 인형이라든가 애착 이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글을 하나 주셨어요. 이거를 이제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중간 대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아주 굉장한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나라 문화가 산후조리 문화가 중요시해지면서 처음에 병원에서 아기 떨어져 있고 병원에서도 아기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아기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대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기 때는 막 태어나자마자 대상이 없으면 그 안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주 큰 이제 이런 구멍 같은 게 뚫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절대적으로 있어야지 돼요. 엄마들이 이제 이 부분을 좀 많이 놓치고는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조금 되게 많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기가 이제 태어났으면 이제 탯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탯줄을 자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탯줄이 잘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심리적으로 그 이제 두려워한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때 젖을 바로 물리면, 아니면 엄마 젖가슴 위에다 이렇게 아기를 이렇게 탁 올려놓으면 이 아이가 다시 그 젖가슴을 인해서 연결을 경험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사실 아기 낳자마자 그냥 아기 그냥 강권 싸갖고 신생아실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뭐 아기가 아기가 배고파해요. 그래서 신생아실에서 뭐 아기 데리고 가라고 그럴 때 데리고 와서 이제 잠깐 있다가 아기가 또 울면 뭐 데리고 가고, 그리고 얘는 뭐 아무것도 모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이 그냥 이렇게 신생아실에 두는데, 사실 이 부분은 되게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영상으로 얘기하기는 조금 되게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고 이슈가 많은 얘기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런 절대적인 대상이 있는데 얘네들이 성장을 하면서 중간 대상이 생겨요. 근데 이 중간 대상은 인형이 될 수도 있고 손가락이 될 수도 있고 공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불이 될 수도 있고 손수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엄마 귀, 아빠 귀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그러니까 신체 어느 한 부위가 될 수도 있고 머리카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 대상이라는 형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중간 대상은 즉 뭐냐면 냄새와 그 다음에 질감이거든요. 이 냄새가 도대체 어떤 냄새야? 그 다음에 이 느낌, 이 촉각의 느낌이 도대체 뭐야? 이게 얘네들한테 굉장히 큰 이슈예요. 그래서 그거를 만졌을 때, 그 냄새를 맡았을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이 정서적, 심리적 안정을 주는가가 얘네들이 그 물건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물건을 선택할 때 결국은 노출인 거죠. 그 아이가 손쉽게 늘 만졌던 게 이불이라고 그러면 그게 이불이 되는 거고, 그게 만일에 엄마 신체였다 그러면 신체가 되는 거고, 엄마 머리카락이라면 그게 머리카락이 되는 거고, 얘네들이 슬림하게 잘 잡을 수 있는 인형이면 인형이 되는 거고, 그 대상은 누가 되든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 중간 대상이 있으면 좋은 이유는 뭐냐면, 엄마라는 대상은 늘 일관성 있게 뭔가를 해줄 수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얘네들이 보통 이제 조금 시기가 지나면 이 중간 대상이라는 거에다가 위로도 받고 또 마음도 여기에다가 의지를 해. 중간 대상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엄마가 좀 더 수월한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 중간 대상하고의 굉장히 많은 그런 감정적 교류를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간 대상이 만일에 생겼을 때 엄마가 그 중간 대상을 굉장히 존중해 줘야지 되고, 이거 무시하면 안 되고, 그런 측면에서 다시 조금 얘기를 하면 이제 엄마라는 대상이 굉장히 중요했다 그랬잖아요. 조금 다른 얘기긴 한데 그냥 얘기를 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 있는데 시어머니가 정말 객관적으로 봐도 만일에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요. 그래서 내가 남편한테 당신 엄마 정말 이상하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면, 남편은 그 어머니가 되게 이상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내가 우리 엄마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기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하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엄마를 흉보는 거고 엄마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이 아내가 인정해주지 않는 그런 느낌까지도 아주 원초적으로 쫙 내려가서
내가 굉장히 의지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신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엄마를 내 아내가 만일에 이제 뭐 이상한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면 이 남자들은 되게 공격을 받는데 저 사람은 어머니를 그러지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되게 어려운 얘기긴 하지만 이제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걸 알면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중간 대상이 있다고 그러면 엄마가 만일에 중간 대상에 대해서 막 되게 가치 없게 생각을 하면 아이들은 자기 존재가 가치 없나 이렇게까지도 막 이렇게 느낀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전부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자각하지는 못하지만 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마음을 딱 다잡고 그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그래서 아기가 만일에 어떤 그 특정한 물건을 좋아하거나 특정한 상태에서 이거를 한다 그러면 그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그게 뭐 만일에 엄마 귀를 만지대거나 엄마 머리카락을 만진다거나 이런 거라고 그러면 그럴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을 조금씩 주면서 아이가 마음을 이렇게 살짝 옮겨갈 수 있게끔 하면 더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인정해줘야지 되고요. 그 중간 대상이 있는 아이들이 자기 위로, 자기 진정 이런 거를 조금 더 잘 한다라고 합니다. 중간 대상이 끊어야지 되는 시기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대상을 내가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그 중간 대상이 누구에 의해서 중단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슬프거든요. 아이가 어떤 중간 대상에 너무 집착을 해서 걱정이 된다 그러면 그 거를 다시 봐야지 돼요. 얘는 도대체 왜 이 중간 대상에 이렇게 집착을 하는가? 그리고 집착을 언제 하는가? 그러니까 그 단순히 잠을 잘 때 입을 찾아, 뭐 인형을 찾아, 뭐 이런 정도라 그러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늘 그게 있어야지, 뭐 어디 놀이도 가고 그게 있어야지 된다, 막 이렇게 되는 정도라고 그러면 걔는 이제 그 어떤 대상하고의 교류가 없기 때문에 중간 대상이 그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아이가 왜 중간 대상에 그렇게 집착을 하고 집중을 하는가를 점검을 해야지 됩니다. 이거 만일에 혼자 하시기 되게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심리학을 전공하신 그런 선생님들이랑 같이 의논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